중학교 도형 내용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까지 했습니다. 평행사변형까지 복습 한번 해볼까? 평행사변형.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정의를 외울 때는 이름에 있는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죠? 평행사변형, 평행한 사변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정의를 외울 때는 이름에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저게 안 쓰인다는 거죠, 그죠? 정의들은 안 쓰일 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게 쓰이냐라고 하면 얘랑 그지? 길이가 같다는 거,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쓰입니다, 그죠?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다 이렇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증명했듯이 이렇게 반띵을 딱 하면 그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가 알파 그지? 평행하면 업각은 같거든요, 그죠? 그 다음 얘가 베타면 얘가 베타죠. 왜요? 여기가 동의각이에요. 그래서 얘가 베타고 얘랑 업각으로 같거든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 요거 만약 여기가 이제 감마라면 여기도 감마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알파, 감마 얘랑 합동이 됩니다. 그죠? 합동이 되면서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합동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건 알겠지만 결론만 기억하세요. 평행사변형 정의에 따르면 평행한 사각형. 그지?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다. 그리고 결론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지? 여기까지는 쉬워. 근데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라 그랬어요. 요렇게 연결을 하면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그지? 요게 이 길이랑 같고요. 요 길이랑 같습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이등분하게 되죠. 이게 평행사변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정의를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웃하는 각 얘랑이 둘 더하면 평각이 된다. 정도까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거 써주세요. 그 평행사변형의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1, 2, 3 해서 1,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2,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얘랑 같다. 왜? 얘랑 동의각이고 억각이니까 얘랑 같다. 마찬가지. 세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 네 번째가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평각이다. 적어주세요. 네 번째, 이웃하는 두 각의 평각이다. 삼각형, 니네한테 사각형이 있는데 어떤 사각형이 만약 얘랑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얘 둘이 더해서 평각이래요. 그리고 얘 둘이 더해서 평각이래요. 그러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지? 이웃하는 두 각의 평각. 즉 180도, 평각은 180도 얘기하는 거야. 이둘이 180도라고 하면 얘들이 더해서 180도면 이둘이 평행하다는 얘기고 얘들이 더해서 180도면 얘들이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됐죠?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각선끼리 이등분한다. 그래서 두 번째 직사각형. 뭐 당연히 직사각형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그지?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어요. 책에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사각형의 각도의 합은 36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N각형의 각도의 합은 정확하게 몇 개의 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느냐거든요. 사각형은 이렇게 반띵하면 삼각형 두 개가 나눠요, 그죠? 사각형의 세네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사각형이 두 개라서 360도가 되는 거죠, 그죠? 오각형은 이렇게 나누면 삼각형이 세 개가 돼요. 그래서 180 곱하기 3이 돼서 540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각형의 각도의 합은 몇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느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직사각형이라는 건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이 360도인데 이 네 개가 다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4세타가 돼야 되고 세타는 당연히 90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직사각형인데 문제는 다 전부 다 각도가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거 적어주세요. 니네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직사각형은 평행의 사변형이고 한 각이 직각.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내각이 전부 다 직각이다. 이것보다는 평행사변형이고 환각이 직각이다가 더 많이 쓰여요. 왜냐면 이게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을 만족합니다. 무조건.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평행사변형의 세 번째 성질이 네 번째를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웃하는, 그지?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평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에요. 근데 직각삼각형은요 다 직각이라서 둘 다 평각이고요. 둘 다 평각이라서 무조건 평행사변형인 거야. 그지? 근데 평행사변형은 꼭 한각이 직각일 필요는 없지. 둘 다 해서 평각, 둘 다 해서 평각, 둘 다 해서 평각, 둘 다 해서 평각이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거기에 한각이 직각이기만 하면 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내각이 직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라고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평행사변형이고 직각인 거니까 얘가 평행사변형보다 더 까다로운 거야. 그지? 얘가 더 평행사변형보다 작은 범위예요. 작은 범위. 그러니까 모든 직사각형은 다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지? 근데 모든 평행사변형이 다 직사각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직사각형은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라서 평행사변형의 모든 특징을 다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 길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얘기냐? 길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뭔 얘기냐? 라고 하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이렇게 이등분하고 이렇게 이등분합니다.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에서도 분명히 평행사변형 성질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됐죠. 한각이 직각이다. 그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요 내용이죠. 자, 요렇게 사각형 한번 보세요.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하나랑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 하나. 요렇게 보시면 봐봐. 이 초록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을 보시면 자 일단 밑변은 공유합니다. 그죠? 밑변 공유하죠. 그리고 얘랑 길이가 같죠. 얘랑 길이가 같습니다.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리고 사이에 있는 각이 직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사이각이 직각으로 같으니까 SAS 합성이에요. 그지? 그래서 노란색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이 같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예요. 그죠? 얘는 아니잖아. 야, 얘랑 길이가 같니? 아니요. 그거 봐도 이게 더 긴데요? 그런데 직각삼각형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고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직사각형은 바로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요거만 추가되면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 성질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 줄치하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왜냐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굳이 왜냐면 평행사변형이면 되는 거니까 저거는. 이해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 마름모 할게요. 마름모. 오늘은 그 기본 예제는 안 풀게요.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뭐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수업한 게 내용이 이해되면 마름모 가도록 합시다. 마름모. 마름모 정의 거기 써 있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죠? 그런데 우린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고 이고 두 변 길이가 같은 거. 이웃하는 두 변 길이. 두 변 길이 같다. 이걸 마름모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고요.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입니다. 선생님, 마름모는 왜 평행사변형입니까? 라고 하면 마름모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다 그랬잖아.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는 게 같으면 돼요. 그죠? 네 변이 같으니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고 얘랑 얘랑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 마름모가 되려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네. 왜냐면 마주 보는 게 다 같으니까. 다 똑같고 동그라미로 같으니까. 그러면 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므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하거든. 맞지? 그러니까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 서로 이등분해야 되니 이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마름모의 특징이 뭐냐? 라고 하면 어차피 평행의 사변형이야. 그리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래서 이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다 똑같네. 무슨 합동이죠? SSS 합동이에요. 그죠? 이 네 개가 다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나? 아 그러네. 마름모는 대각선을 그으면 네 조각이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다 똑같은 각인데 360도를 4개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직각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밑에 추가될 내용이 뭐냐? 라고 하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등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별표. 밑에다가 그걸 적어주셔야 돼요. 자, 평행사변형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평각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직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이면서 마름모 평행사변형이면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한다. 이등분한다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한 거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특히 기하 하실 분들은 이런 거를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기하에서는 공간도형이 딱 나오고 우리한테 사각형이 줬는데 대각선이 서로 수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등분하고 있어요. 라고 딱 줘요.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공간으로 돌려져 있어서 이게 마름모인 것처럼 안 보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마름모인 걸 보이는 건 뭐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 거 보이면 돼요. 대각선이 그냥 이등분돼 있어. 그럼 평행사변형이구나. 수직 이등분돼 있어. 그럼 마름모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럼 직사각형이구나. 3차원에 있는 도형을 2차원으로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왜곡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곡이 생겨서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뭐 평행사변이냐 마름모가 극꼴로 안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가 진짜 마름모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이 기하를 하실 거면. 근데 기하를 안 할 거면요. 기하를 안 해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 도형 문제는 수원수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겨. 기본 예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8페이지 한번 봐볼까? 말로만 풀어볼게요. 8페이지 14번 봐봐요. 8페이지 14번. 거기 보시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공통점이 아닌 것 이랬죠? 자,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죠. 그죠? 평행사변형이면서 한 각이 직각인 게 직사각형이고 평행사변형이면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마름모였다면 당연히 둘의 공통점은 평행사변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1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평행사변형 맞네요. 3번 두 쌍의 대각 크기가 같다. 평행사변형 크기 특징 맞죠? 4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평행사변형 맞습니다. 5번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평행사변형 맞습니다. 뭐가 틀리죠? 2번이죠.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딴 건 없습니다. 직사각형 보세요. 이게 서로 직교합니까? 이게 어떻게 직각이 되니?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이해하시겠죠? 나머지 푸시면 되겠고. 자, 도형의 닮음 보도록 하죠. 닮음. 지난번에는 합동을 설명했고요. 닮음도 똑같습니다. 자, 합동은 세 가지였어요. 합동과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합동은 세 가지. SSS, SAS, ASA 이 세 가지가 합동의 조건이었어요. 세 변의 길이가 같든가, 두 변과 사이각이 같든가, 한 변과 양 끝각이 같든가, 그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얘는 닮음입니다. 합동입니다. 합동. 두 삼각형이 똑같다는 걸 증명하는 게 이거라면 닮음인 건 SSS 이름이 똑같네요. SAS 이거 이름이 똑같네요. 마지막은 AA 이게 닮음 조건이죠. SSS는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대응되는 변의 길이비를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래요. 얘는 2고 얘는 4고
얘는 6이랍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닮음이다 라고 해요. 왜? 라고 하면 대응되는 B가 1대 2고 대응되는 B가 2대 4고 대응되는 B가 3대 6이면 전부 다 1대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얘가 A, B, C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있으면 꼭 기억해 두세요. 무조건 비율 표현할 때는 분수를 표현합니다. 분수, 무조건 비율 표현 분수야. 예전에는 이렇게 썼을 거야. 요거랑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건 중학교 때 쓰는 거고 고등교육 과정에 올라와서 비율 표현은 무조건 분수입니다.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 C와 C 프라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까 이게 1이었으면 얘가 2였고 얘가 2였으면 얘가 4였고 얘가 3이었으면 6이었으니까 전부 다 2로 갔죠. 그죠? 항상 비율 표현은 분수 표현하세요.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서 무조건 이렇게 세변 길이비가 다 똑같으면 세변의 길이비가 다 똑같으면 닮음이다. SSX는 길이비가 다 똑같을 때 1대 2대 3인데 1대 2대 3일 때 3대 4대 6인데 3대 4대 6일 때 이럴 때 무조건 닮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SAS는 자, 이 각도가 있어요. 여기가 각도 C라고 할게요. C. 마주보는 각도가 C. 얘는 각도가 C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요거 비율을 갖고 그 다음에 사이각이 같다. 이렇게. 이게 뭐냐? 라고 하면 대응되는 변의 비가 얘가 1대2야. 얘도 1대2입니다. 아니면 이게 1대2야. 얘가 1대2입니다. 이렇게 비율이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껴있는 각도까지 같아야 돼요. 이거는 비율이 아니죠. 각이 같아야 돼요. 얘는 비율이고요. 그래서 길이는 비율이고 각도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 닮음입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서 니네한테 이게 왜 닮음이에요? 그냥 닮음처럼 보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얘기했잖아, 쌤이. 꼭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알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평행한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걸 증명해야 되나? 아니잖아, 그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런 걸 공리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증명이 가능되는 내용이니까 공리라고 하지 않고 정리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AA는 뭐냐면 삼각형 세 변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각이 같은 거죠. 얘가 알파, 근데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베타. 사실 두 각이 같으면요 나머지 한 각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 세 개를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각은 180도에서 알파 베타를 뺀 거예요. 이것도 세 개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각은 알파 베타를 180도에서 뺀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지막 각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감마면 얘도 감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파 베타 더하기 요게 180도였거든. 그지? 그럼 얘 둘 더했다 요거 더해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거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세 각이 다 같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A일 때 닮음이에요. 그런데 굳이 세 각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각만 확인해도 나머지 한 각은 저절로 같아질 거니까 삼각형의 닮음을 확인할 때는 두 각만 확인하자. 이해되니? 자, 이걸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본인 노트에 요것 좀 적어주시겠어요? 자, 거기 그 교재에다 적어도 되고 노트에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닮음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니네한테 직각삼각형을 정말로 많이 숨깁니다. 이 직각삼각형 숨길 때, 그리고 닮음을 숨길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직각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직각 해주면, 자, 이 노란색, 초록색 삼각형과 이 노란색은 무조건 닮음이죠. 왜요? 라고 하면 지금 이게 공통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 그리고 직각 알파 직각이니까 마지막 하나는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닮음이에요. 이해됐어요? 직각삼각형이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경우 무조건 닮음이라는 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 보거든? 요걸 못 봐요. 애들이 닮음처럼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안 보이냐면 이게 직각인데 이렇게 직각인 경우 있어요. 무조건 닮음이에요. 왜? 여기가 알파 직각
이거 베타라고 할까? 그럼 알파 베타 다음 90도잖아. 근데 이게 직각이니까 이 둘도 90도가 돼야 되거든. 얘가 베타면 얘가 무조건 베타가 돼요. 그래서 직각 알파 베타로 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닮음이라는 걸 보자마자 이런 형태가 딱 주어지면 닮음이네? 라고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많이 안 보면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저걸 못 보면 문제를 못 풉니다. 특히 수원에 정말 자주 나와요. 수원에서 사인 코사인 법칙 있죠? 사인 코사인 법칙의 활용 문제에서 닮음을 많이 숨겨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때 이 닮음이 안 보이면 말짱황인 거고, 요거는 어디서도 많이 나오냐면 수2에서 직교좌표에서 닮음을 숨겨내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교좌표에서는 직각삼각형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니네한테 조건 하나 숨기고 싶을 때 항상 많이 써요, 이거를. 나중에 가서 정말 많이 이거 활용된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직각 보이죠? 닮음인 거, 그죠? 얘는 공통각이라서 닮음이지만 얘는 맞곱지각으로 닮음입니다. 얘가 알파면 얘가 알파예요. 그럼 얘가 베타면 알파랑 베타 더하면 90도네. 얘가 베타겠구나 라고 해서 닮음이 됩니다. 됐죠? 이것만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 정도까지 하고 이거는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냐 라고 하면 그 다음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가는데 좀 어려워.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얘가 직각, 얘가 직각, 얘가 직각. 무조건 닮음이에요, 둘이. 이런 형태를 아예 외워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 왜 그런가? 라고 하면 잘 봐봐.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이제 삼각형이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평각이란 말이야. 평각은 180도. 근데 얘가 90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각하고 이 각을 더하면 얘 가운데가 90도니까 90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90도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베타면 얘가 알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랬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직각이라는데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직각이 돼야 되는 말이지? 이게 알파거든요? 얘가 베타가 돼야겠죠. 그래서 직각 알파 베타, 직각 알파 베타가 무조건 닮음입니다. 이해됐어요? 요거 잘 안 보여요, 그죠? 이것도 안 보이지만 이것도 잘 안 보입니다. 정말 자주 나와, 이런 거. 오직 자주 나오면 내가 외우고 있겠냐, 이런 걸. 쟤들도 닮음이에요. 또 왜 닮음입니까? 야, 알파라고 할게요. 베타라고 할게요. 여기도 직각으로 가야 돼. 알파 베타를 더하면 90도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또 90도니까 이 둘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네. 얘가 얼마일까? 알파겠구나. 근데 이게 90도라는데요? 그럼 이 둘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네. 얘가 얼마였구나? 베타겠구나. 직각 알파 베타. 직각 알파 베타. 자, 마지막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합시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아니? 1대2, 1대2, 1대2. 아씨, 시킨다고. 이게 직각. 이 형태가 정말 제일 많이 나와요. 이 형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많이 숨기기 좋거든요. 실제로 문제 나올 때. 저런 삼각형이 있으면요, 얘는 닮음이 3개예요. 3개. 첫 번째,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가운데가 직각이니까 알파 베타 더하면 90도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라고 하면 얘가 베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둘 다 90도가 돼야 되거든. 알파 베타 더하면 90도니까 여기가 다 알파네요. 그죠? 둘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자, 보자. 첫 번째 노란색 삼각형 직각 알파 베타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초록색 삼각형 직각 알파 베타가 보입니다. 보이죠? 직각 알파 베타. 마지막 보라색 삼각형, 이것도 직각 알파 베타입니다. 아니? 직각 알파 베타. 자, 얘는 공식이 열나 많이 나옵니다. 그죠? 공식이 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그 많은 공식을 다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 절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삼각형의 닮음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꼭 니네가 그걸 해야 돼. 삼각형의 닮음이잖아. 그럼 어차피 각도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각도 이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대응하는 변을 쉽게 찾아요.
사실 직각삼각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각삼각형은요, 밑변이 제일 길고요, 밑변이 제일 짧고요, 높이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하셔도 돼요. 변의 길이로 짧은 거, 긴 거, 중간 거, 그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가면요, 직각삼각형이 아닌 거는 변의 길이가 비슷한 것들도 많아요, 그죠? 이름의 삼각형이 실제로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럴 때는 또 이게 짧은 거, 긴 거로 하면 또 안 돼요, 그죠? 그러니 항상 닮은 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각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각도대로 갑시다. 뭔 소리입니까? 직각 알파랑 관련된 게 BH예요. 그죠? 직각 알파랑 관련된 거. 자, 이쪽 변에서 볼까요? 직각 알파랑 관련된 건 지금 노란색과 초록색 가지고 닮은 비를 찾아보면 직각 알파, 직각 알파. 그러니 요건 AH죠. 뭐예요? 이게 닮은 비예요. 노란색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의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거든요. 이 직각 알파, 요게 길이비예요. 근데 문제는 노란색에서 직각 베타는요, 중간변이잖아. 여기서 HC거든, 직각 베타,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면 AH가 정확하게 이거죠. 작은 삼각형에서 두 번째 변, 두 번째 삼각형에서 초록색 삼각형에서 두 번째 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기는 첫 번째, 두 번째가 편해요, 그죠? 왜냐면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짧은 변이 BH고요, 초록색 삼각형에서 짧은 변이 AH예요, 그죠? 그리고 맞잖아.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중간변 있죠? 중간변이 AH예요. 초록색 삼각형에서 중간변이 CH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노란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AB예요, AB. 그지? 초록색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AC입니다. 이게 성립해요. 그리고 리니어 공식에 아마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걸 계산하시면 AH의 제곱은 CH 곱하기 BH다. 뭔가 되는 거 마냥 이런 공식이 써 있는데 이걸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하면 돼요?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비율을 찾으려고 하면 됩니다. 뭐 공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써요. AB하고 AC 곱하면 BC하고 AH 곱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공식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 왜냐면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거 넓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밑변이고 이것도 높이거든요. 그죠? 삼각형의 넓이는 같은 삼각형이니까 ABC 삼각형 넓이가 같을 거 아닙니까? 2분의 1 밑변 높이 얘예요. 2분의 1 밑변 높이 얘예요. 당연히 같은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뭐냐? 라고 하면 잘 봐봐. 이 큰 삼각형이잖아요. 그 다음 이 작은 삼각형인 거잖아.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비율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비율을 찾을게요. 이거 지울게. 니네한테 이거 적으라는 거 아니야.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작은 삼각형 BH 분의 큰 삼각형 얘입니다. AB. 지금 노란색이 가장 짧은 변, 보라색이 가장 짧은 변이에요. 그죠? 그 다음 노란색의 중간변, 보라색의 중간변은 AC입니다. AC.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노란색의 가장 긴 변 AB, 보라색의 가장 긴 변 BC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들 곱한 거랑 요들 곱한 거 같다. 이거잖아. 결국 저거 외워서 뭐 할 거야? 그지? 외우지 마시고 저기서 닮음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중요하고, 사실 나중에 가시면 이게 이제 할산정에서도 쓰여요. 그런데 니네가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공식을 외웠어. 내가 이걸 외웠네? 근데 문제는 니네한테 이걸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주고 요거 하나를 주면 이 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너네한테 요걸 줘요. 요 부분, 요 짧은 부분은. 그럼 애들이 이걸 또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식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은 닮음 때문에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닮음을 어떻게 해서 찾을 거냐라는 거고, 닮음을 이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찾는다라는 걸 본인이 연습하시면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자주 출제된다는 걸 알면 저 그림을 외우시면 돼요. 아, 이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닮음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니네가 쓸 거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나머지 길이를 주는 거죠. 이 변의 길이 주고 요 변의 길이 줘.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변의 이 길이를 찾으세요 하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뭔 얘기인지 가시죠? 만약 이게 1이야. 얘가 2야. 그럼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야, 이게 밑변 대 빗변이잖아요. 그죠? 1대 2잖아.
이 큰 삼각형에서 이게 밑변 대 빗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2분의 여기를 x라고 하면 밑변 대 빗변이니까 1 플러스 x니까 x는 3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거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많이 연습해서. 이해돼요? 1, 2 여기 x야. x 구입을 해. 그럼 1이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 이 작은 삼각형에서. 그럼 이 큰 삼각형의 가장 짧은 거 이거, 가장 긴 거 이거 아니야. 1대 2, 2대 1 플러스 x. 아니 x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 할 수 있어. 이해됐죠? 이런 거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가면 나중에서 특히 미적분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기하에서도 나오고 미적분도 나오고 수원수태도 쓰이고 확통에서만 안 나와요. 닮음은. 확통 제외하고는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넘겨. 넘어갈게요. 기본 예제 본인이 풀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문제까지 푸는 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삼각형의 닮은 11페이지 해드렸죠? 해드렸죠? 지금 그 밑에 막 있잖아.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이거 외우란 얘기 아니야. AC 제곱은 CH 곱하기 CB. 이거 아니야. 여기서 닮음인 걸 찾고 직각 쓰고 알파 쓰고 베타 써서 이 작은 삼각형 두 번째 초록색 마지막 보라색 얘네들이 어떤 닮음비를 갖는지만 확인하면 이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공식 아니면 뭐하냐. 문제 못 풀면 땡인데 그지? 문제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계속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니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게 헷갈리지 않고 계속 만들어진다면 끝난 거야. 이해했어요? 공식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계 이등분선 정리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잠깐만 뭐 하나 빼고 온것 같은데. 가계 이등분선 정리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근데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증명 한번 하고 갑시다. 가계 이등분선 정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 자, 요렇게 있어요. 자, 각을 이등분한 선이 있어요. 그게 각의 이등분선이겠지, 그지? 각을 이등분한 선.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각이 이등분되니까 이 각이랑 이거랑 같겠죠, 그죠? 내용만 먼저 설명할게요. 자,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A하고 B다. 그리고 그 A, B 변의 사이각을 이등분할 때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B는 A 대 B가 된다.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B가 A 대 B가 된다. 이 얘기예요.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증명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증명. 다시 그릴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요. 자, 각을 이등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x. 자, 증명할게요. 왜 얘가 a고 얘가 b일 때 이게 a 대 b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 a 있죠. 니네가 이거 보고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증명을 보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결론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각의 이등분선을 이 꼭지점을 지나도록 평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한 꼭점을 지나는 선을 보조선으로 그어요. 그리고 여기 A라는 편 있잖아. 얘를 연장을 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일어나냐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얘하고 얘가 무슨 사이죠? 엇각입니다. 둘이 평행하고 가운데 이 한 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X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은 또 무슨 사이죠? 동의각이겠죠. 그죠? 같은 모양이니까 동의각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이 바로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밑각이 둘이 같으면 그 삼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러면 이 길이가 B니까 얘도 B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여기가 X인데요. 여기는 공통각입니다. 자, 보세요. 보라색 삼각형과 그리고 주황색 삼각형이
분명히 두 각이 같습니다. 공통각으로 갔고요. x, x로 갔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이 닮음이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a 대 a 플러스 b인 거죠. 그죠? 이것도 a 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써야 돼요. ak 얘는 a 플러스 bk 이렇게. 왜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아니 이 길이를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모 얘를 세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a분의 b하고 네모분의 세모가 아니지 a 플러스 b가 아니까 a 대신 a 플러스 b죠. 쏘리 이렇게 되겠죠? 길이가 이렇게 되잖아. 이게 a고 그지? 요 길이는 a 플러스 b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여기다 k를 쓰는 거예요. k 여기다 k 이렇게 쓰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를 ak 그 다음에 얘를 a 플러스 k 분모 분자에 k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a 플러스 bk 이렇게. 그러면 얘가 네모 얘가 세모라고 하면 a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럼 쌤 여기가 이 세모는 ak 더하기 bk니까 얘가 bk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k, bk면 결국은 이게 a 대 b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얘기네. 이거랑 이거랑 a 대 b면 이거랑 이거랑 a, b면 이거 평행하게 그으면 얘랑 얘랑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얘가 b가 될 거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므로 이것 대 이것의 b와 요것 대 요것의 b가 같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a 대 b는 a 대 b다. 결론이 얘죠.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그죠? 결론 외우세요. 삼각형에서 각을 이등분하면 그 각을 이등분한 건 양변의 길이 b만큼 밑변을 등분한다. 밑변을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길이 b로 나눈다. 결론은 그거야. 복잡하게 증명했지만 넘겨. 닮음비. 닮음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형 두 개가 닮았다 라고 하면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삼각형 이렇게 있어. 두 번째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이거랑 요거랑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대응하는 변의 비율. 요게 닮음비입니다. 요게 닮음비. 이것분의 요거. 지금 얘가 b면요. 얘가 b 프라임이면 이것도 닮음비라고 하는 거예요. b분의 b 프라임. 닮음비는 닮음인 두 도형에서 대응되는 변의 비율을 닮음비라고 합니다. 그지? 그러면 정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니네한테 가장 쉽게 예를 줄 수 있는 게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 요렇게 하나 있고 얘랑 닮음인 정사각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사각형이 닮았다라고 하면 이 변과 이 변의 비율을 닮음비라고 하겠죠. 그죠? 자,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하면 얘는 닮음비가 1대 2인 거예요. 그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겠냐? 라고 하면 얘의 넓이는 1 곱하기 1이니까 1인데 얘의 넓이는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그죠? 원래 얘가 닮음비였는데 넓이비는 1대 4가 되죠? 그게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닮음이라는 건 도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위로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축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y축으로도 2배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y축의 길이비가 1대2, x축의 길이비가 대2라서 x, y축이 2배씩 늘어났으니 넓이는 제곱배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일 때 이게 a 대 b라면 넓이비는 a 제곱, b 제곱이 됩니다. 꼭 정사각형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제곱비가 넓이비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육각형을 만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만드는데 자, 이게 1이에요. 그리고 작은 걸 안 그렸구나. 작은 정육각형을 그려야겠죠. 쏘리 다시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이 작은 정육각형과 좀 큰 거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1이야. 얘가 2야. 그러면 자, 얘도 공간도형이긴 하지만 닮았잖아요. 정육각형이면. 그지?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늘어난 것 뿐이야. 얘를 1대 2를
공간 도형에서도 대응되는 변의 비율을 우리는 닮음비라고 해요. 그러면 얘 부피비는 어떻게 되냐? 부피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겁니다. 그죠? 밑면의 넓이 여기는 1이에요. 그죠? 거기에 높이 1을 곱한 거니까 1 곱하기 1에서 부피는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밑면이 얼마냐면 얘가 2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4입니다. 넓이가 4. 거기에 높이 2를 곱한 거니까 얘는 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피비는 1의 3승분의 2의 3승 해서 A 대 B가 닮음비라면 부피비는 A 3승 대 B의 3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넓이는 가로 세로만 늘어난 거라면 부피는 가로 세로의 높이까지 늘어난 거예요. 2배, 그지? 그래서 2배, 2배, 2배 늘어나서 8배가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 3배, 3배, 3배 늘어났으면 27배가 늘어났겠죠? 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넘겨. 문제 안 풀고 넘어갈게요. 중점 연결 정리하겠습니다. 중점 연결 정리. 이것도 수능에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쌤이 하나 더 적어드릴 테니까 그 밑에다가 잘 적으셔야 돼. 여기 보자. 중점 연결 정리. 이름에 이미 있죠? 중점을 연결했겠구나. 그지? 중점 연결 정리는요. 지금 여기가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A, B의 중점을 M, A, C의 중점을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중점을 연결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M, N하고 B, C가 평행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그 두 변이 아닌 나머지 한 변과 그 중점을 연결한 변은 무조건 평행합니다. 두 번째 이 중점을 연결한 변은 정확하게 2배 하면 나머지 변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아까 우리 닮음에 어떻게 하면 닮음이 되냐라고 했냐면 자 A, B의 중점이 M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A라고 하면 요 길이를 P라고 할까? 그럼 이 길이도 P가 됩니다. 그죠? 중점이니까 자 얘가 Q라고 하면 이 길이도 Q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A, M, N은 P 대 Q라는 길이비를 갖고 사이각은 A를 갖습니다. A, B, C는 EP 대 EQ를 길이비로 가져요. EP 대 EQ는 P 대 Q잖아 그냥. 그지? 그리고 사이각을 A로 갖네요. 그죠? 그래서 A, M, N과 A, B, C는 닮음입니다. 됐죠? 이해했어? 쌤, 왜 닮음이에요? 길이비가 같고 사이각이 같으면 닮음이라고. SAS 닮음이라고. 쌤, 닮음이면 각도가 다 같아야 되네? 그렇지.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입니다. 얘가 베타면 얘가 베타입니다. 왜? 닮음이니까. 닮음이면 세 각이 다 똑같은 거야. 두 각만 같으면 되거든. 나머지 한 각이 또 그냥 공짜로 같으니까, 그지? 그러네. 쌤, 그러면 얘랑 동일각으로 같은데요? 얘랑 동일각, 그럼 뭐야? 평행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닮음이라서 SAS 닮음이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각도가 다 똑같고 얘랑 얘랑은 동일각, 얘랑 얘랑 동일각 같으려면 얘랑 얘랑 평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행합니다. 이해됐죠? 첫 번째 증명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닮음이라면 닮음비가 몇 대 몇인가? 1대 2입니다. P 대 2P거든요. 그러니 1대 2가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이 길이의 2배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점 연결하면 그냥 반띵 하는구나. 밑에 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하면 밑변 반띵 그리고 평행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모르는 애들 더럽게 많아요. 여기까지는 다 외워. 근데 외우다 많은 게 이 정도죠.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 윗변과 아랫변 평행. 이 삼각형을 뭐라고 하죠?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네, 사다리꼴 안 배웠는데? 자, 아까 했던 거 복습만 할게요. 거기다 옆에다가 한번 적어놔요.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범위의 사각형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이기도 해야 돼요. 그죠?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고
레벨이 다 똑같고 삼각이 직각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정사각형인데 얘가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도 합니다. 마름모에 포함돼요. 이렇게. 그리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포함되기도 하죠. 뭔 얘기인지 알지? 직사각형보다 정사각형이 더 작은 범위잖아요.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은 다 정사각형인 건 아니니까. 그지? 그리고 요 두 개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게 바로 뭐냐면 평행사변형이죠. 그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예요. 그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이 평행사변이 포함되는 게 어디냐면 이게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뭐냐? 사다리꼴은 한 쌍의 변이 평행하고 나머지 두 변은 몰라. 알 거 없어. 그래서 요 둘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다리꼴을 포함하는 사각형이 이제 그냥 사각형인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사각형의 위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사다리꼴로 내가 정해졌습니다. 얘랑 얘랑 평행하자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밑변의 길이를 A, 밑변의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 이 양쪽 변 있죠? 윗변과 아랫변 평행하지 않는 두 변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 합시다. M 대 N으로 내분. M 대 N으로 내분. 얘도 M 대 N으로 내분한다 봅시다. M 대 N으로. 자,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을 M 대 N으로 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점을 연결하면 자, 여기를 P라고 할게. 여기를 P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A, B, C, D라고 하면 자, PQ는요 A, B랑 평행하고요. 그리고 D, C랑도 평행합니다. 이건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걸 쭉 연결해서 사각형 만들면 끝나. 그거는 어차피 이거랑 똑같아요, 증명이. 그래서 증명하지 않을게요. 쭉 연결해서 사각형 만들면 끝나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요 길이. 이 길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이거 외우는 사람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수능에는 꽤 자주 나와요, 이거. 이 길이 얼마야? m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na입니다. 많이 보던 식이죠? 내분적 공식이랑 같아요. 신기하게도. 내분적 공식이랑 같습니다. 뭐지 저게?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증명. 제 길이가 왜 저렇게 되냐라고 하면 보조선 하나 긋습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보조선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얘랑 평행하게 긋어요. BC랑 평행하게 긋습니다. 얘를 A'라고 할까요? A'. 자, A'A'가 BC가 평행하게 긋으면 얘는 원래 평행했거든요. 근데 얘를 평행하게 긋으니까 이제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됩니까? 평행의 사변형이 됩니다. 이해됐냐? 그럼 여기가 A거든요. 그럼 여기는 얼마겠니? 당연히 A가 되겠죠? 여기가 얼마겠니? B-A가 됩니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이게 M 대 N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M 대 M 플러스 N이겠죠? 그죠? 이 길이가 M이고 여기가 N이면 비율만 따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 대 요것은 M 대 M 플러스 N이죠? 맞습니까? 비율만 따질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려서 평행할 거라고. 그거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쭉 연결시키면 닮음 돼요.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베타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지금 이건 이해가 되지? 이건 충분히 직관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쌤, 이것 대 이것의 비는 닮음비잖아요. 대응하는 변은 이것 대 이것이니까 요것 대 이것의 비랑 같아야겠네. 이걸 모르니까 내가 x라고 놓을게요. x. 자, 가자. m 대 n 플러스 n이네요. m 대 n 플러스 n. 항상 분수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어. 자, 이 삼각형의 밑변 x, 이 삼각형의 밑변 b-a, x분의 b-a입니다. x 한번 구해볼까? x 넘어가고 내리면 되겠네요. x는 양변에 n 플러스 n분의 n을 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가능? 이해돼? 이해돼? 요거 넘어갔고 요거 역수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쌤 이게 x인데요.
여기가 얼마냐면요. A요. 평행사변형이네. 그지? 이렇게도 평행사변형, 이렇게도 평행사변형. A네. 아,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요 PQ의 길이는 여기다 A 더한 거네. X에다 A 더한 거. PQ 길이는 M 플러스 N 분의 NB 빼기 M 플러스 N 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A입니다. A가 뭐냐면요. 앞에 1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걸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A라고 해도 될까요? 야, 근데 여기 N이 어디 갔냐?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정리하면 얘 둘이 사라지네요. 그죠? 이렇게 했잖아. 그지? 얘를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네, M, 이거 이렇게 다시 쓸게. M 플러스 N 분의 NB고요. 얘를 다시 쓰면 M 플러스 M 분의 이렇게 분배해야 될 거 아니야? MA 더하기 NA 빼기 NA 없어지지, 그지? 정리. M 플러스 M 분의 요것들이 합쳐. 야, 우리 M 대인 저렇게 하지 않았냐? M 곱하기 B. 잘못됐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거 N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M 플러스 M분의 N이잖아. 여기 M이 됩니다. M. 왜 갑자기 M으로? M입니다. M. 큰일 날 뻔했네요. M.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쏘리.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식이 좀 잘못돼가지고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N이니까 뒤집어지면 M 플러스 N 분의 M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B 마이너스 A고 거기에 똑같이 더한 거니까 저걸 더하면 MA가 사라지고 NA가 남는 거예요, 그죠? MA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걸 더하시면 요거 됩니다. 이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이들이 잘 외우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걸 실제로 사실 이걸 외우지 않으려면요 보조서 하나 그으면 안 외워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걸 외우지 않고 저걸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런데 이걸 외우기가 싫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다리꼴이 있다. 근데 MDN으로 나누는 내분점을 연결한 선의 길이를 찾아라 라고 하면 그냥 이 공식을 외우기 싫다면, 근데 사실 이건 공짜로 외워지는 거 아니야. 내분점 공식을 내가 외울 거라면 이게 내분점 공식과 똑같거든요. 어떤 두 점을 주고 그걸 내분해라 MDN으로, 그거랑 똑같은 공식이라서 이걸 안 외울 필요는 없거든. 외워져 있는 거라면 써먹으면 되겠다.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 길이는 그래서 M 대 N이니까 M 플러스 N이라고 쓰고 이 M하고 B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지? B가 여기 있고 M이 여기 있죠. 그래서 MB 이렇게 되고 N하고 A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NA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해됐냐? 이렇게 저 길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증명은 해드렸으니 그 증명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공식만 외우시면 될 것 같죠? 자, 이제 그 다음은 무게중심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 책이 없는데 수능에 나오니까 내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프린트에 없는 내용 중에 수능에 나오는 내용만 따로 또 정리 계속 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까지, 이거는 중학교 내용이라서 어디까지 끝나냐면 원주각과 동시각까지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능에는 어디까지 쓰이냐면 저평각과 원주각이 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할선 정리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할선 정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저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시간이 없으면 유튜브로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무게중심 갑시다. 지난번에 내심 매심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심 매심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복습하시고요. 무게중심은 그래 복습이나 하자. 내심은 뭐의 교점입니까? 내저번의 중심이야. 이러면 안 돼. 내저번의 중심은 당연히 내심이지, 그지? 그런데 그렇게 내심을 구하려면 어떤 선들의 교점을 찾아야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삼각형은 세 각이 있고 그 세 각을 다 이등분하는 거. 그리고 외심은 뭐죠? 그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 자, 그러면 분명히 무게중심도 어떤 선의 교점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무게중심. 얘는 뭐의 교점이죠? 중선의 교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아니, 이제까지 각의 이등분선이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직관적으로 제가 뭐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각을 이등분하겠구나, 변을 수직 이등분하겠구나, 그지? 근데 중선은 뭐의 중선이라는 거야, 그지?
이 중자가 도대체 뭐에 가운데 있다는 걸까? 라고 하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다. 자, 얘 밑변의 중점은 자, 어떤 변에도 중점이 있겠죠, 그죠? 자, 어떤 변의 중점과 그 마주보는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이 있죠. 요걸 중선이라고 합니다. 중선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 이게 중선이에요. 됐어요? 자, 이게 A라고 하고 얘를 B, 얘를 C, 얘를 M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럼 중선이 몇 개냐? 중점이 3개잖아. 꼭지점이 3개고 그리고 중선이 3개겠지, 그지? 그래서 자, AC의 중점 있죠? AC의 중점 여기 있습니다. 얘를 N이라고 할게요. 얘를 연결하는 거. 요게 중선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A, B의 중점도 있겠죠? M, N, L이라고 할까? L. 자, 얘를 연결한 거. 요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요 한 점을 앞으로 무게중심이라고 하겠고, 무게중심은 보통 G로 많이 씁니다. G. G.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책에는 중요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게중심 위치는 중선의 2대1 내분점? 내분점에 위치한다. 자, 설명할게요. 왜 2대1 내분점에 위치하는지. 나중에 이 내용은 정말 많이 써먹을 거니까 무게중심이 왜 2대1 중선을 1대1로 내분하는지. 근데 이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유를 알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삼각형에서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쌤, 이거랑 만약 이렇게 생겼다 쳐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길이가 1이에요. 1. 그리고 여기가 4예요. 4. 그러면 자, 이 초록 삼각형과 이 노란 삼각형은 넓이가 몇 대 몇일까요? 1대 4니까 1대 16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건 닮음이 아니잖아. 이 둘이 똑같이 생겨야 닮음인 거야. 닮음이라는 건 이렇게 커진 거야, 몸집이. 근데 얘는 밑변만 4배 커진 거고 높이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초록색의 높이는 얘입니다. 초록색 꼭지점에서 초록색의 밑변을 연장한 선에 수직 내린 거, 그지? 이게 높이예요. 노란색의 높이도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두 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을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삼각형이 꼭지점을 공유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높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꼭지점에서 밑변을 수렴발 내린 게 높이인데 둘 다 꼭지점과 밑변을 공유하면 높이는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쌤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1h죠. 그죠?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4h입니다. 그죠? 그럼 비율을 찾으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1대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꼭지점과 밑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은 밑변의 비율이 넓이입니다. 맞나요? 밑변의 비율이 넓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정말 많이 나오잖아. 꼭지점과 밑변 공유하는 삼각형은 두 삼각형은 밑변의 비율이 넓이입니다. 쌤 볼까요? 자, 노란색. 이거 노란색으로 썼을까? 다시 한번 흰색으로 바꿔. 헷갈리니까 얘네들을 다 흰색으로 바꿔. 흰색. 다 흰색이야. 그리고 여기서 노란 삼각형 하나 볼게요. 노란색 삼각형. 이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을 봅시다. 초록색 삼각형. 자, 이 두 삼각형이 밑변과 꼭지점을 공유한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꼭지점 A로 공유하고요. 밑변은 BC로 공유합니다. 자, 두 삼각형은 밑변비가 몇 대 몇? 1대1. 왜? 중점이거든. 중점이잖니, 그지?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A를 중점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 밑변비가 1대1이네. 넓이비도 1대1이 되겠죠, 그죠? 넓이가 같습니다. 삼각형 ABM과 삼각형 넓이라고 쓸까요? 넓이? 왜냐하면 삼각형이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삼각형 AMC 넓이가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ACM이라고 할까? 대응되는 변으로 하면 ACM. 자, 그 다음 두 번째. 야, 이게 이제 G라 그랬잖아. 아까 얘가 G.
G.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이 보라색 이 주황색 삼각형 하고 이 보라색 삼각형. 얘는 몇 대 몇입니까? 똑같이 왜요? 꼭지점이 G로 공유되고 밑변은 BC로 공유되니까 밑변 B는 1대1이거든, 그지? 넓이도 1대1. 그래서 자, 이 넓이를 내가 S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넓이를 S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그지? 여기도 S네요. 됐습니까?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와 보라색 삼각형 넓이가 S와 S로 같습니다, 그죠? 근데 쌤, 얘도 이렇게 하면 넓이 같겠네요? 왜? 꼭지점 공유, 밑변 공유 1대1이에요, 그죠?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을 수밖에 없어. 이걸 X, 이걸 Y라고, 이걸 X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됐냐고? 됐지? 쌤, 근데 이렇게 삼각형 보면 또 이것도 1대1이고요. 꼭지점 공유하고 밑변 같아요. 1대1이네, 넓이. 이걸 Y, 이걸 Y라고 할까요? 됐지? 근데 쌤, 이 통째로 하고 요 통째로가 같다는데? 그러면 SS 같고 요거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S 더하기 2X랑 S 더하기 2Y랑 같아야 되네요. 그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넓이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약분하고 2로 나누면 XY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됐니? 그럼 얘가 X네요, 쌤. XY 같으니까 X. 그런데 또 요렇게 보시면 얘랑 이 넓이도 같아야겠죠. 꼭지점 공유, 밑변 경우 1대1이니까. 됐니? 그러면 3X하고 X, 2S랑 같아야 돼요. 그죠? 넘어가면 2X랑 2S랑 같으니까 전부 다 S였네. S 되니? 그리고 나서 보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 노란색 삼각형과 잠시만요, 좀만 기다려. 자, 파란 삼각형 보입니까? 파란 삼각형. 자, 그다음 빨간색으로 합시다. 빨간 삼각형 보입니까? 자,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은 정확하게 밑변과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입니다. 맞니? 꼭지점 이거, 밑변 이거. 빨간색과 파란색은 밑변과 꼭지점 공유합니다. 근데 넓이가 얘는 S 하나고 S 두 개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의 넓이비는 1대2입니다. 밑변비는 몇 대 몇? 1대 2구나. 근데 이걸 뭐라고 해? AM을 중선이라고 하는데 얘를 뭐라고 해? 쟤를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중선의 2대1 내분점에 있네요. 증명. 됐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의 1대1 내분점에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사면체 가지고 사면체의 무게중심은 또 중선의 1대3 내분점에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가서 기하 가서 배우시면 되게 재밌어요. 다 이 도형들이 규칙을 갖고 있거든요. 전부 다. 특이하게도. 아무튼 요 내용은 중선은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외심, 내심, 무게중심 했을 때 내가 쌤이 얘기한 각을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 변의 수직 이등분 교점 이런 거 외우면 좋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외우면 좋으신데 실제로 문제에는 그게 쓰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심이라는 거는 안에서 접하는 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내심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돼서 얘랑 합동이고, 그지? 이렇게 그으면 또 얘랑 합동이고, 이렇게 그으면 얘랑 합동이다. 이 그림을 기억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지? 내심은 이렇게 곽을 기준으로 두 개씩 합동이다. 이렇게. 외심은 이렇게 원이 있고, 외심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이등분선의 결정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서 AA, 이렇게 연결하면 A가 BB로 같고 CC로 합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수직이등분 이렇게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무게중심은 어떤 그림을 기억해야 되냐라고 하면 무게중심을 이렇게 꼭지점까지 연결을 하고,
그지? 중선을 쭉 연결을 하잖아. 중선 세 개를 연결을 하면 6등분 돼요. 6등분 넓이가. 그지? 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요걸 많이 써놨거든. 요것도 많이, 요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요 그림도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실 건 외우시고 그림을 기억할 건 그림을 기억합시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넘길게요. (29번)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29번. 너무 빨리 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봐. 지금 29번. 29번 한번 풀어봅시다. 아마 이 정도로 자세하게 증명 다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선생님도 이거 수 1에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거든요. 근데 증명 안 해요. 그냥 이건 이거야 하고 넘어갈 거예요. 분명히 이 내용이 필요해요. 수 1의 도형 문제 나올 때. 그럼 그 앞에서 분명히 쌤이 얘기해 주긴 할 거예요. 정리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냥 무게중심의 1대1 내분점이 무게중심이 중선을 1대1 내분하는 거 알지? 이렇게 넘어갈 거고. 왜 그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알으셔야 돼. 자, 봅시다. P의 오열 길이를 구해라. 그죠?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평행사변형이다.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고 요 M은 B, C의 중점이고. 그러면 야, BD의 이름이 뭐야? BD의 이름 대각선이라고 하지 않나? 그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입니다. 자, PO의 길이를 구하래. 갑자기 생뚱맞게 A 길이를 구하래. 구한 사람 있어? 얼마야 이거? 얼마? 4. 그지? 왜 4냐 라고 하면 선생님이 평행사변형 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냐? 평행사변형은 두 변이 평행한 거 있다고 안 물어본다니까?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냐를 물어봐 항상. 왜냐면 그거 숨기기가 되게 좋거든. 마름모는 수직이등분하냐 대각선이 서로. 그지?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요걸 써먹는다고. 항상 저것들이 숨겨져 있다고. 마름모라고? 아니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이게 대각선이고 이게 대각선인데 아씨 이게 중점이네. 요거랑 그지? 요거랑 중점이 얘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점을 O라고 하잖아. 요 O가 AC의 중점인 거 알겠냐? 이해되냐? 그러면 자, 이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에서 AC의 중점인 O랑 요 B를 연결한 이 선의 이름이 뭐라고? 중선이요. 중선이겠지. 왜요? 중점과 꼭지점 연결했으니까요. 쌤 그러면 AM은 뭘까요? M은 원래 A, B, C 중점으로 준 거잖아. 이것도 중선이네. 됐어요? 자, 이 점 D 여기 P라고 썼니 내가? P지 P 그지? 요 P라는 점이 뭐냐면 두 중선의 교점이죠.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 쌤 세중선의 교점 아닙니까? 자, 삼각형에서는요 두 중선의 교점이 무조건 나머지 한 중선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 증명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대학 과정에서요. 보통 내심 예심도 마찬가지예요. 가계 이등분선 두 개가 만나요. 그럼 나머지 한 가계 이등분선도 걔를 지납니다.
수직이등분선이 두 개가 만나요. 그럼 나머지 한 수직이등분선도 그걸 지납니다. 그걸 증명하는 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중선 하나, 중선 둘의 교점이기 때문에 요 P가 어떤 삼각형? A, B, C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됐습니까? 맞죠? 그러면 요것 때 요것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1입니다. 됐어요? 2대 1이죠? 왜요? 아니 이 중선은 2대 1로 내분한다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보조선 하나 더 긋고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이게 중선들을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얘랑이 다 넓이가 같구나. 이 삼각형 S 하나, 이 삼각형 S 둘 1대 2구나. 됐니? 꼭지점 공유, 밑변 공유 1대 2구나. 선생님 전체가 24인데요. 대각선은 서로 2등분하니까 여기가 12고 여기가 12구나. 그죠? 아 그래서 O하고 B를 연결한 BO 길이가 12라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대 그죠? 여기가 2야. 2대 1로 내분한 1부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 전체는 3인 거죠. 12에다가 얼마로 곱하면 되냐면 12가 전체가 3일 때 나는 1부분을 구하고 싶다. 전체가 3일 때 1부분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서 4가 나온다. 분수라는 게 결국은 전체분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길이가 12일 때 나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전체가 12일 때 2분의 길이의 b가 전체가 3일 때 2분의 길이의 b가 1이니까 3분의 1과 비율이 같다 이 뜻이야. 됐니? 그래서 12분의 x 이게 전체 길이 여기가 x 전체가 3일 때 부분이 1이었으니까 이 비율이 같아야지. 분수는 비율편이거든. 됐지? 그래서 x는 4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연결. 자, 피타고라스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증명은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도. 워낙 많이 증명된 내용이고 피타고라스 증명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증명 내용을 써서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워낙 많기도 하고 이걸 다 해서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서 피타고라스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쌤이 증명한 건 다 나오나요?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자,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있을 때 빗변의 길이는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 밑변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냥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넘어가서 특수각. 아마 수원에서 삼각함수 처음 배우는데 특수각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저게 뭐지?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가 2분의 13이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중3 때 이 삼각비를 배우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학교 때는 삼각비라고 배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삼각함수로 배우죠. 그러니까 정의가 다르니까 이게 바뀌었겠지, 그지? 자,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내부에 있는 각도로 정의하는 거고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각도가 계속 확장됩니다. 왜? 시초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계속 동공의 각도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라고 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함수는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있어야 함수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들어가는 값은 각도고 나오는 값은 사인 값이에요. 사인 x값. 즉 삼각비를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 각도가 직각삼각형 내부에 있으면 0도부터 90도 사이에 막혀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함수들은 전부 다 실수 전체로 확장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각도를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도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이라는 건 비율을 표현하는 거예요. 1도라는 건 원을 360개로 나눴을 때 한 조각이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원의 각도 대 비율인 거야. 그 360분의 1의 한 조각 크기의 각도. 이게 1도단 말이야. 그지? 이거는 비율이지 절대량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절대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호도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호도법으로 실수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제 비율이 아니고 실수값을 만들어줬다면 그걸 계속 우리가 확장시켜야 된다고. 계속 키우거나 계속 줄여야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서 각도가 실수 전체로 확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걸 도입해요. 동경과 시초선을 가지고. 그러면 각도가 확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사인 코사인을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 조금 복잡하단 말이야, 사인 코사인 정의가.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삼각비는 정말 쉽죠.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건너편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내가 삼각비를 만들 세타각 있잖아, 그지? 그 세타의 건너편을 높이라고 합니다. 높이도 이름이 있어요. 내가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의 건너편에 있는 게 높이예요. 코사인 세타 했을 때 그 세타의 건너편이 높이라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빗변이지 뭘. 빗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가 아닌 걸 밑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삼각비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다.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다. 이게 삼각비인 거고, 이 삼각비의 아주 안 좋은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얘네들이 길이라서 전부 다 얘네들은 양수가 나올 거다. 그지? 그래서 삼각비는 무조건 양수만 나와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근데 삼각함수는 음수도 나오죠. 왜냐? 삼각함수는 반지름 분의 xy 좌표로 정의되기 때문에 xy 좌표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y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삼각비는 이렇게 세타가 항상 이 안에 있어야 돼요.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어야죠. 왜냐면 직각삼각형 내부에 있는 각도인데 하나가 직각이면 나머지 둘을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세타는 90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삼각비인데, 그러면 이 삼각비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라고 하면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2등분해서 만드는 삼각형인데요. 하나는 정사각형을 2등분합니다. 정사각형을 반띵한 요렇게 할까? 반띵? 요렇게 하면 이 직각삼각형 있죠? 정사각형은 한 변의 직각이니까, 자, 이게 직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사각형이라서 이게 2등변 삼각형일 거 아닙니까? 2등변 삼각형 특징상 밑각을 둘이 같게 갖는단 말이야? 근데 더해서 90도인데 둘이 같으려면 45도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반띵하면 저렇게 한 각이 45도, 두 각이 45도, 밑각이 둘 다 45도이고 직각을 한 각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그지? 얘의 이름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죠? 이 직각 유명해서 이름도 있어. 이등변 삼각형 얘 닮은 얘의 삼각비는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45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우자라는 거잖아. 그지? 자, 우리가 정사각형이니까 얘랑 길이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얘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빗변은 양수일 거 아닙니까? 길이니까. 그지? 2a 제곱에 루트 씌운 거인 거므로 둘 다 양수면 이걸 분해할 수 있거든. 루트 2a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2a 분의 a 해서 루트 2분의 1이고, 그지? 그리고 얘를 일요화시키면 2분의 루트 2다. 그지? 얘도 2분의 루트 2다. 얘는 1이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걸 외우는 거지. 제일 유명한 게 쟤거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번째는 뭐냐? 얘도 2등분해요. 얘는 정사각형을 2등분하죠. 나머지 하나는 정삼각형을 2등분합니다.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쟤는 정사각형을 2등분했고 얘는 정삼각형을 2등분할 겁니다. 중선으로 이렇게 뚝 자릅니다. 근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가 a면 이 한 변의 길이가 a고 2등분했다 했잖아. 그지? 얘를 2등분했으니까 얘랑 접으면 딱 접힐 거야. 그래서 얘가 2분의 a가 됩니다. 그죠? 얘를 세타. 정사각형은 다 길이가 같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서, 그지? 각도도 다 똑같아요. 그죠? 60도라는 거 알고 있죠? 세 각도에서 180도니까. 그럼 얘가 직각일 거니까, 왜 정사각형 2등분하면 왜 이게 직각이에요? 라고 하면 2등변 삼각형이잖아. 수선이고 중선이고요. 중선이고 수선이에요. 2등변 삼각형 특징이야. 그지?
그리고 얘도 각을 2등분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 둘을 2등분한 게 얘니까. 아니면 이게 90도니까 60도니까 30도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 x라고 하면 2분의 a 제곱 더하기 x 제곱이 a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넘기면 x 제곱은 4분의 여기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4분의 넘기시면 x 제곱은 a 제곱에서 4분의 a 제곱 뺀 거니까 4분의 3a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 2분의 a 제곱 여기 x니까 x 제곱은 요거 피타고라스 요거 넘기면 a 제곱 4분의 a 제곱 뺀 거. 그래서 x 제곱이 이렇게 돼. 자 x는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음수는 안 나오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4분의 3a 제곱이고 4는 루트 씌우면 2 a도 루트 씌우면 a 3 루트 씌우면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a이고 그래서 이제 60도에 대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따지면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높이 아닙니까? 그죠? a분의 2분의 루트 3a니까 약분돼서 2분의 루트 3인 거고 그지? 사인 30도는 그죠? 사인 60도로 코사인 60도야 되구나. 코사인 60도는 이것분의 요거니까 2분의 1이구나. 탄젠트 60도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요걸로 요거 나눈 거니까 루트 3이구나. 뭐 이런 게 나온 거잖아. 그지? 그리고 자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겠지. 그지? 얘가 세타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 마주보는 게 높이니까. 그지? 그러니 빗변 높이가 사인값 밑변이 코사인값 밑변 높이가 탄젠트 값이니까 제가 2분의 1, 2분의 3 그리고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로 바뀐다는 거 요게 다 마찬가지죠. 그죠? 더 안 할게요.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배우는 특수각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정사각형 반띵, 정사각형 반띵 이게 끝이야. 더 배우지도 않아. 고등학교 내에서 이 삼각함수의 특수각은 이거 빼고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요거 두 개만 이 그림만 기억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냐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외우는 게 헷갈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많이 안 그려서 그러니까 그림 많이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정삼각형에서 요건 외우셔야 돼요. 워낙 자주 나오고 워낙 활용이 많이 되니까 언제까지 만들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는 이 정삼각형의 높이 있죠. 얘는 2분의 3a다. 그리고 넓이는 4분의 3 a 제곱이다. 외우세요. 왜요? 이렇게 하면 이거 반띵하면 이게 2분의 a고 이게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거 루트 3 곱해서 2분의 루트 3a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언제 이렇게 하고 있냐. 그지? 쌤이 했잖아. a야 2분의 a야 1대 2대 루트 3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루트 3 배하면 얘야. 그리고 얘가 a야 2분의 1 곱하기 a 높이 2분의 루트 3a 하게 삼각형 넓이야. 그지? 그러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잖아. 그지? 증명했으면 외워. 이거는 왜 외우라고 하냐면 이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지니까 딱 보자마자 정삼각형이네.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넓이. 정삼각형이네. 높이는 얘가 6이야. 높이 구하래. 그럼 2분의 루트 3 6 하면 돼. 그래서 이거 3루트 3이구나. 이렇게 바로 쓰면 된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넘겨. 넘어갈게요. 자, 현의 길이, 그 다음에 원의 접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의 길이와 원의 접선. 자, 거기 나와 있는 현의 길이에서 원을 중심으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2등분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쌤이. 원이 있습니다. 원. 자, 원이 있고, 자 이제 원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원이 있고, 자 원주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호를 따라 연결하잖아요. 원주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호를 따라서 연결하면 이 원주를 따라서 연결하면 이거를 호라고 해요. 호. 요걸 호.
그런데 그냥 이걸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걸 현이라고 하죠, 그죠? 원주 위에 있는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그걸 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 자, 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리면 무조건 이 현을 2등분 한답니다. 이유는 뭐죠? 원의 정의는 원의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서 원주에 있는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서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수선이 곧 중선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반지름 길이 같다는 걸 많이 써먹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안 주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안 줘. 여기만 쏙 지워버려.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반지름을 꼭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선이 곧 중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쌤,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 내리면 중선이 중점 연결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는 원의 중심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2번 별표 치세요. 2번. 니네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지는데 원의 중심을 구하라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원의 중심이 어딘지 전혀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무조건 현이 있나 확인하시고 현의 중점에 수직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조건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현이 두 개야. 원이 있다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 현이 두 개잖아. 현이 이렇게 돼 있고 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하면 원의 수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선에서 중점에서 수직을 올리고요. 여기 중점에서 수직을 올리면 여기가 원의 중심인 거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왜냐하면 두 직선의 교점은 하나인 거고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는 무조건 이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도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둘 다 이 원의 중심인 거니까 바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죠? 현들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 위에 분명히 원의 중심이 존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원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원의 접선에서 그 접선 길이는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내심하면서 했어요. 내심. 기억나니? 쌤이 내심할 때 아까 했잖아. 이거 합동이라고 했잖아.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접원이 되려면 바깥에 원이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원이 접하고 있다고 하면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원이 접하고 있으면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고 수선 내리면 이렇게 돼서 이게 합동이라 그랬죠. 직각, 합동. 그지? 왜 합동이냐? 라고 하면 내심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빗변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거 직각이고요. 그죠? 왜냐면 접선이니까. 그러면 이 얘기야. RHS 합동이 되겠죠. RH는 뭐? 빗변이에요. 빗변을 길이가 같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RHS 합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요거 RH 그 다음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둘이 합동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각을 이등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그 접선의 길이에 나와 있는 거니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원이 있어. 어떤 원이 있으면 이 원의 밖에서 접선을 이렇게 긋는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결국은 접점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랑 합동이니까 이 각을 이등분하겠죠. 그러니 합동이니까 요거랑 길이가 같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써 있어요. 각을 이등분하고 접점의 길이가 같다. 넘겨. 자, 이제 니네가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아마 들어보긴 했을 텐데 까먹은 친구도 많았을 거고요. 원주각과 중심각 얘기할게요. 정말 애들이 잘 이거를 이제 외우고는 있는 친구들 많은데 어떻게 써먹는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다. 자, 이 원에서 호나 현을 만들려면 원주 위에 두 점이 필요하죠. 그죠? 두 점을 여기다 잡았어요. 이렇게 두 점을.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자, 호나 현을 만드는 두 점에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연결한 거 있죠. 반지름으로. 자, 이 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호 위에 있는 두 점과 중심을 연결한 각도, 그게 중심각입니다. 그죠?
그 다음 원주 위에 있는 두 점과 요렇게 원주 위에 있는 두 점과 나머지 한 원주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한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자, 얘랑 이게 원주각, 얘 이름이 원주각. 얘가 중심각인데 기억해 두세요. 적을 거 중심각은 무조건 원주각 2배입니다. 그리고 중심각은 하나거든요. 근데 원주각은 여러 개예요. 왜냐면 원의 중심은 하나고 어떤 두 점에서 원주를 연결할 수 있는 건 원주 위에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주각끼리는 전부 다 각도가 같습니다. 원주각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두 개가 우리가 꼭 해야 될 얘기죠. 자, 첫 번째, 왜 중심각의 2배가 원주각이냐라는 거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또 쉬었더니 원이 더럽게 안 그려지네. 자, 일단 여기서 볼게요. 자, 보조선 하나 그으면 되는데 이 보조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자,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겠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 자,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합시다. 이 각도를 알파. 그러면 이 각도 밑각이니까 알파로 같겠죠. 이러니 삼각형의 한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과 같습니다. 그죠? 이게 알파네요. 이 각이 이게 알파입니다. 되겠냐? 자, 다음. 자, 요렇게도 이 길이랑 이 길이도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이 삼각형이 이름의 삼각형이 있죠. 밑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이쪽 밑각도 베타가 되겠죠. 자, 이 각은 삼각형의 한 외곽입니다. 나머지 두 내각과 같으니까 이 베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삼각형의 한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과 같다. 그러면 원주각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중심각은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되니 2배가 되는 거 맞습니다. 됐어? 증명됐죠? 지금 근데 다 그래요? 라고 하면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자, 이게 원주각이고요. 여기가 원주각, 얘가 중심각입니다. 정말로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가 되냐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조선을 하나 그어야 돼요. 보조선은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자. 여기서도 보조선은 어떻게 그었냐면 이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을 연결했잖아요. 마찬가지 원주각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중심을 연결합니다. 이 보조선 하나 긋고 각도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여기를 알파로 잡을게요. 여기를 알파. 그러면 자,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돼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겠죠. 됩니까? 이해돼? 자, 그리고 얘랑도 같습니다. 왜?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죠? 자, 얘를 베타로 잡겠습니다. 이 각도를 베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베타인가요? 됐습니까? 이해됐어? 쌤. 그러면 요 둘이 베타면 여기가 외곽이죠. 여기는 두 내각의 합이니까 2베타입니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쌤 이렇게 하면 이 삼각형의 외곽 요거잖아. 여기가 외곽. 그지? 외곽 이거지? 근데 얘가 이 외곽이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이게 내각이잖아. 이게 알파지. 맞습니까? 다시 얘 둘이 이등변 삼각형. 얘가 알파면 얘가 알파. 밑각이 같아야 되니까 얘 둘이 이등변 삼각형. 얘가 베타면 얘가 베타. 됐지? 자, 그 다음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둘의 합은 한 외곽 2베타. 요 둘의 합은 한 외곽 2알파. 자, 우리가 그어보자는 이 각도가 원주각이거든요. 원주각은 알파에서 베타 뺀 거. 맞냐? 자, 중심각은 이게 중심각, 이게 중심각. 중심각은
2베타에서 2알파 뺀 거. 2알파에서 그지? 2알파에서 2베타 뺀 거. 두 배네.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원주각이 이쪽에 있든 간에 무조건 두 배가 중심각이네요. 그죠? 어떠한 잘 생각해봐. 원주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중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60도잖아? 그럼 원주각은 다 30도예요. 얘도 30도, 얘도 30도. 어떻게 30도야, 그지? 그럼 원주각끼리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상 원주각은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야,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중심각. 자, 이 중심각의 원주각은 요게 아닙니다. 이쪽에 그은 원주각 있죠? 여기가 셋하면 얘가 2셋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가 만약 여기를 알파라고 할까? 여기를 알파. 그럼 여기가 2알파가 되겠죠? 쌤 그러면 이쪽이 만약 2베타면 요렇게 그으면 요게 베타겠네요. 됐니? 맞니? 중심각이 여기가 2알파면 여기가 알파입니다. 얘가 중심각이 2베타면 이쪽이 베타인 거야. 근데 쌤 이렇게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 야, 이 각형의 이름을 사각형이라고 하죠. 그지? 이 주황색이 뭐에 내접하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그지? 자, 이 원주각과 중심각 얘기하고 나서 꼭 해야 될 얘기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적어줄게. 거기 나머지는 다 적혀있으니까 적을 필요 없는데 이건 적어야 돼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얘 두 대각의 합은 얼마? 평각입니다. 왜요? 봐봐. 어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리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럼 얘 반쪽이 이거고요. 얘 반쪽이 이거예요. 근데 쌤 이거를 뺑글이 돌리면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될 건데 걔가 얼마냐면 360도예요. 그죠? 아니 원이잖아 원. 그지? 360도. 쌤 그럼 이거 반띵하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가 뭔데? 한 내각. 베타가 뭔데? 그 마주보는 대각. 두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무조건 180도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두 대각의 합은 무조건 180도 평각입니다. 무조건이야. 평각은 180도를 얘기하는 거야. 직각은 90도를 얘기하는 거고. 맨날 나와 맨날. 이거 맨날 숨겨.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주고 여기도 30도로 줘. 그럼 내가 150도라는 거 알아야 되거든? 근데 몰라서 틀려. 더 많이 쓰는 게 뭐겠어? 각도를 숨겨서 닮음을 숨기는 경우 많아. 사각형을 줘놓고 얘랑 각계처럼 안 보여. 근데 막상 보면 마주보는 대각끼리 같은 거야. 그럼 걔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거든. 더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이런 거 정말로 많이 나오니까 아예 체크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게 더 많이 나와. 이거를 연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요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내각이라고 하니까 이걸 외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지? 외각. 그래서 내접 사각형의 외각은 대각과 같다. 뭔 소리입니까? 아니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내접 사각형은 두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평각이라면서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평각이거든. 평각은 그냥 평평한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내각과 외각을 더하면 평각돼야 돼. 얘 둘 대하면 평각이거든? 얘 둘 대도 평각돼야 돼. 얘가 뭐겠어? 베타지 뭘. 됐니? 어떤 두 각을 넣을 때 180도야. 알파랑 베타 때는 180도야. 알파랑 얼마 넣을 때 180도 된대. 그럼 이거 얼마가 뭐겠어? 당연히 베타지, 그지? 당연히 베타지. 근데 이게 베타라면 외곽이 베타라면 대각도 베타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은 마주보는 대각과 무조건 같습니다. 무조건. 이거 진짜 많이 나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따가 내가 나중에 세 번째 시간에 올릴 겁니다. 이거 하고 끝나면 쌤이 그 할선 정리를 올릴 건데 그 할선 정리에서 이거 다 쓰여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할선 정리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빗변지름이라고 써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외심할 때 외심의 위치가 말로 설명할게요.
예각삼각형은 삼각형 내부에 있고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 외부에 있고 직각삼각형 어디 있다고? 빗변의 중점에 있다 그랬어, 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자, 지름이 있어요, 이렇게 지름이. 지름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지름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원주에 있는 두 점이잖아. 중심을 연결한 각도가 평각이네요, 그죠? 평각 180도네요. 중심각이야, 이것도 중심각이야. 그러면 이 두 점에서 원주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원주각이 되겠죠? 근데 이 원주각이 정확하게 평각의 반인 직각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즉 지름에서, 그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지름에서 지름을 만드는 두 점에서 원주각을 그으면 무조건 중심각 평각의 반인 90도가 원주각이 됩니다.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뭐냐면 직각 건너편에 있는 지름이에요. 그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 뭐겠냐? 이 원이 외접원인 거지. 외심은 뭐겠어? 당연히 이 지름의 중간이니까 여기서 지름이 뭐라고? 직각삼각형의 반대편에 있는 점 빗변이라고요. 빗변이 몇 점이라고? 됐니? 모든 직각삼각형은 항상 원에 내접하면 그 빗변이 그 원의 지름이 됩니다. 근데 그 원이 외접원이니까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름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거든요. 맞나요? 기억하세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입니다. 넘겨. 자, 이제 아까 내접삼각형 썼잖아요. 그 내접삼각형 쓴 거 옆에다가 외접사각형 하나 씁시다. 외접사각형. 시간이 조금 아쉽네. 한 20-30분만 더 있으면 다 끝낼 수 있는데. 참. 자, 외접사각형. 아까는 원 안에 사각형 있던 거죠. 그럼 외접은 뭐겠어? 원 바깥에 있겠지. 자, 이거밖에 안 나와. 수능에는 외접사각형은 이 경우밖에 안 나오니 요거만 잘 적어주면 돼요. 자, 원 밖에 사각형이 접해야 돼요. 요렇게 그다음에 자, 요렇게 사각형이 접해 있는 걸 외접사각형이라고 해요. 원 바깥에 접해 있는 사각형. 자, 여기를 A, B, C, D 하면 자, A에서 사실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그으면 이게 접선이 되는 거잖아. 이게 접점이고, 그지?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원 밖에서 접선 긋잖아요. 그럼 두 개가 그어지고 접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죠? 이거 아까 증명할 필요 없지, 그지? 왜냐면 여기서 수직 내리고 여기 수직 내리면 반띵하면, 그지? 이렇게 반띵하면 얘가 합동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직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고 빗변 똑같고, 그죠? 반지름으로 둘이 같기 때문에 RHS 합동이라서 여기를 같다 그랬잖아, 그지? 자, 앞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원의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접선 그으면 두 개의 접선이 생기고 그 두 접점까지 이른 거리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X면 얘가 X입니다. 됐니? 자, 여기서 이렇게 접선 그었어요. 이게 Y면 여기가 Y입니다. 접선 그었어요. 이게 Z면 이게 Z입니다. 접선 그었어요. 이게 오메가면 여기도 오메가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얘기잖아. 아까 한 얘기 또 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요거 더하면 x, y, z, 오메가 더한 거죠. 지금 근데 이렇게 더해도 요거 더해도 x, y, z, 오메가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외접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가 a, b, c, d라고 한다면, 그지? 스몰 해야지. D 이렇게 한다면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D가 됩니다. 한글로 써드릴까? 외접사각형은 원에 외접하는 외접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 합
이거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모르면 많이 못 풀어요. 모르면 아주 복잡해요. 구해내기가. 근데 알면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줘요. 1, 2 아니다. 1, 4, 2 이렇게 줘요. 그럼 여기 3이야. 1, 4 다음 5고 2야? 그럼 3이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아주 복잡하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입니다. 자, 이 두 개는 이게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사실 저거보다. 근데 쟤는 모르면 상당히 많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저거 꼭 외워두셔야 돼. 그리고 외접사각형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저거. 내접사각형은 여러 가지 쓰입니다. 내접사각형은 반 잘라서 내접하는 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 정말 많이 나오는데 쟤는 안 나와요. 그냥 이거야. 외접사각형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됐죠? 자, 내접사각형과 외접사각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저평각과 원주각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 그거 설명하고 팔선 정리만 세 번째 따로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저평각과 원주각 요거 조금 시간 걸리긴 하는데 그냥 해봅시다. 그럼 저평각과 원주각. 자, 저평각이 뭐냐면 그냥 이름 그대로예요. 접하고 편이 이루는 각이에요. 접은 접선. 저평각은 접선과 편이 이루는 각. 자, 일단 접선이 있고 현이 있으려면 원이 있어야겠죠?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 있고 접선이 있다고 할게요. 자, 접선 이렇게. 이게 접선이야, 그지? 그러니까 접선 이름. 자, 접선이 있으면 항상 우리 접점이 있겠죠, 그죠? 접점. 그러니까 우리가 현이라고 하는데 그냥 현은 아니에요. 야, 현을 만들려면 원주의 점이 몇 개여야 돼요? 두 개를 연결해야지, 그지? 그런데 그 현의 한 점이 접점이 돼야 돼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원주기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합니다. 요 점과 이렇게 연결해. 이거 현이지. 그지? 현. 됐니? 다시 저평각은 접선과 그 접선의 접점을 포함하는 현. 그지? 그 둘이 있는 각도예요. 얘를 저평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접선과 현이 있는 각도. 됐니? 이게 저평각. 자, 근데 있잖아, 쌤.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얘기했죠. 편을 수직이 등분하면 그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죠. 원이 있어. 접선이 있어. 접선에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수직으로 올리면 원의 중심이 있죠. 그죠? 이거는 내가 왜 그런지 설명 안 한다 그랬어. 이거 그냥 공리입니다. 공리.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원래 그런 거야. 원의 접선이 있고 접점이 있다. 이 접점에서 수직으로 위로 쭉 올리면 그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접점이 되는 거거든, 결국. 그래서 결국 이게 같은 평행한 거야, 평행한 거.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이해하세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쌤, 여기가 접점이니까 접점에 수직으로 올리면 거기 위에 뭐가 있다고? 원의 중심이 있다고?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성분을 뭐라고 한다고? 지름이라고 한다고. 이게 지름이네. 이제 방금 한 것 같은데? 이게 지름이야. 중심각이 얼마? 평각. 원쪽이 얼마? 90도. 이게 90도야. 근데 이게 90도였거든. 그지? 쌤, 얘가 알파면요. 얘가 알파면 그리고 얘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알파 베타 더하면 얼마? 90도. 알파 베타 더하면 90도. 그지? 자, 근데 얘가 90도예요. 그럼 이것 둘 더하면 얼마? 이게 90도니까 얘 둘 더하면 90도. 그지? 얘가 알파네요. 자, 이 알파 이름이 뭐지? 현에서 원주를 연결했으니까 원주각이야. 아니? 쌤, 이렇게 가면요. 이것도 원주각이야. 이렇게 가면요. 이것도 원주각이야. 이렇게 가면요. 이것도 원주각이야. 다 알파야. 왜? 원주각끼리 다 같거든. 이게 되니? 쌤, 그러면 원이 있고 접선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접선이 있습니다. 그 접점에 한 점을 포함한 현이 있습니다. 이 현에서 그은 모든 원주각은
다 저평각과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적으세요. 이거는 우리 책에 없습니다.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저평각 원주각은 책이 없습니다. 근데 나오니까 노트에 적으셔야 되고 아까 외접 사각형, 내접 사각형부터 없었을 거예요. 우리 책에는.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고 더 추가된 내용이 할선 정리 하나 남았거든요. 쌤이 할선 정리까지 따로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할선 정리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걸 다 한 이유는 이 저평각 원주각의 중심각의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 그 다음에 사각형의 두 대각의 합이 180도면 원에 접한다. 이런 거 한 이유가 할선 정리 하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할선 정리가 정말로 많이 나와 시험에. 알았죠?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도형 세 번째 시간에는 할선 정리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